안녕하십니까. 전원나라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막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드리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토지를 매입해서 농막을 놓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구입 후에 농막을 갖다 놓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지를 구입하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농지를 사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절차이고요. 신청을 하는 곳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되고요.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관련 양식을 주실 겁니다. 신청서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은 제가 잠시 후에 이 좌측편에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그 신청서를 받아오시면 그 신청서에 기재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겁니다. 농취증이 나오면. 그 소유권 이전을 마치시게 되면 이제 그 농막을 신청하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하는 곳도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모르시면은 입구에 계신 직원분한테 가설건축물 신고하러 왔다라고 하시면 담당자 자리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가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양식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중요하게 좀 포인트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어디나 가설 건축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막에 대한 신고 면적은 바닥 면적 기준으로 2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농막 판매 회사들이 판매하는 농막의 사이즈가 대부분 6m, 3m 그러면 6, 3, 18 해서 18제곱미터의 농막들을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 면적 신청 사이즈는 20제곱미터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용도는 아직까지는 창고용으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 농막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적으로는 농사를 짓다가 힘들 경우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농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건축물이 아닌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 사용 목적으로 내어주는 허가다 보니까 주거용으로는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농막을 쓰시는 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거는 이후의 문제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지 농막을 갖다 둘 수 있는데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란에 뭐 주거용, 뭐 세컨하우스용, 별장용 이렇게 기재하시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용도란에는 무조건 창고용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이와 함께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복잡한 서류는 아닙니다. 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를 같이 내셔야 돼요. 위치도는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시면 구매하신 토지의 지적도를 뽑아 보시면 내 땅의 위치와 주변에 뭐 도로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내 땅 위치에 내가 농막을 놓으려고 하는 대략적인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가로 6m, 뭐 세로 3m 이렇게 가로 폭은 조금 크고 세로 폭은 조금 짧게 대략 그려가지고 그 란에다가 숫자로 6m, 3m 이렇게 한쪽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지적도를 떼셔서 대략적인 위치에 사각형을 그리고 사이즈 6m, 3m를 기재하시면 이게 위치도로 이제 가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세 번째 필요한 서류가 평면도예요. 이 농막의 평면도.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신고서하고 위치도만 제출하시면 되고 요구를 하는 지자체에는 평면도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평면도는 말 그대로 출입문이 어디에 있고 창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도면입니다. 평면 도면이 이제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거는 농막을 구매하시는 그 제작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평면도는 그냥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첨부하셔가지고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고 이제 신고 필증을 줘도 되는 상황이면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받게 되면
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갱신으로 받았다고 하면 3년 이후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신고필증을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공사 아닌 공사들을 하셔야 되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먼저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이제 그 이후의 공사 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수령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전기 인입이에요. 전기가 먼저 들어와야지 주변에 무슨 지하수를 파든 무슨 공사를 하든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용이해지니까 신고필증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전기 인입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 전기 인입 신청은 어디다가 하시냐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을 해보시면 그 해당 지역에 전기 설비하시는 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이들 있으세요. 검색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주소 알려주고 전기 인입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신고필증 받으신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분 신분증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보내드리면 그 전기설비 업자분이 한전에 가서 신고하고 뭐 나중에 신고가 끝나서 그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그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계량기를 달아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는 그 한전에 내는 불입금을 포함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먼저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농막도 들어왔고 이게 이제 농막이 들어온 전제입니다. 신고필증 받았으니까. 농막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화조를 이제 신고하고 묻으셔야 되는데 정화조 신고와 공사는 어찌 보면은 별개예요. 일단 정화조 신고권을 말씀드리면 그 전기 인입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 지역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화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몇 군데씩은 있는데 그쪽에 전화하셔가지고 정화조를 신고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기 인입하고 똑같습니다. 신고 필증하고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시청에다가 이제 정화조 업체에서 신고 대행을 해줘요. 신고 대행을 해주고 신고한 이후에 이제 정화조는 바로 이제 묻을 수는 있습니다. 신고 대행료하고 정화조 통 판매 비용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아마 들어갈 거고요. 정화조가 오게 되면은 이 정화조를 그 농막 그 부지 내에 어느 구석탱이에다가 이제 묻고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어느 쪽으로든 빼셔야 되는데 대부분 농막 설치하는 곳은 근처에 이제 뭐 국어라든가 뭐 하천이라든가 물길들이 거의 있어요. 뺄 곳이 있어야지 정화조도 허가가 됩니다. 사전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정화조에 오수가 나갈 길이 없으면 정화조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시군에 이제 오수과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그 저 위성사진 검토하고 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답은 바로 주니까요.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조가 와서 시공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를 묻고 오수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 비용은 뭐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오수관 그 관로가 나가는 길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땅을 파야 되니까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그 포크레인이 땅을 판 곳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정화조 통하고 그 공사비 그 다음에 신고 대행료를 다 합하면 250에서 한 300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정화조까지 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물길을 어떻게 연결해야겠죠.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를 그 파야죠. 지하수 개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지하수 그 개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쪽 검색하셔가지고 몇 군데 전화를 해보세요. 보통 지하수는 소공이다, 중공이다, 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공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깊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반수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건수라고 해요. 하천 이제 빗물이 고여 있는 위치 정도의 그 이제 짧은 구간을 공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이제 여름 되면은 마를 확률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용수로 쓰시기에는 부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공을 파는 경우에는 텃밭에 쓰는 용도로 많이 쓰시고 농막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지하수는 거의 대부분 이제 대공을 팝니다. 대공은 대부분 100m 이상 내려가요. 그리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주는 거고 그 지하수 공사하시는 분이 사전에 이제 번지를 알려드리면 여기엔 물이 있다 없다도 사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은 공사를 안 하려고 하고요. 물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대공을 이제 팔어 오시게 되는데 그 대공 파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제 경험상은 한 700에서 750 정도 들어요. 파는 것만. 그리고 이제 수중 모터를 부착을 시키게 되면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팔 수 있게 되고 다행히 이제 그 토지를 구매한 곳에 상수도 관이 지나가는 쪽이랑 가까우면 상수도 인입 공사를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대행한다라기보다 이제 좀 직접 가셔야 돼요. 그 농막 신고 필증이 필요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시, 군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상수도 인입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담당자 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시공업체 잡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시공하고 하는 거 다 따지면 1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상수도 인입 비용은 그 길이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제 경험상은 평균적으로 메타당 한 1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되더라고요. 100m를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정도는 들 거고 뭐 예를 들어서 50m다 아니면 뭐 30m다 하면은 뭐 500만 원 밑으로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이 뭐 200m다 이렇게 길게 들어갈 것 같으면 상수도 인입보다는 지하수를 파시는 게 더 경제적이실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토지를 구입했다라는 전제하에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부터 소유권 이전 후에 가설 건축물, 농막을 신고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러한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뭐 이 내용 가지고 이해가 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뭐 전화나 문자 주시면 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막을 놓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